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당파적인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의회에서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여러 정보들, 이슈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보고서로 발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CRS 리포트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CRS는 지난 2021년 7월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변화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7페이지를 보면 국경 간 금융 송금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 이런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바로 아래 8페이지에는 소제목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사례는 반갑게도 리플인데 CRS가 설명하는 리플은 이런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반의 핀테크 기업 리플은 리플렛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리플은 현재 5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백 곳의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참여를 하고 있고 리플렛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송금을 구현하고 있다. 리플렛의 송금 시스템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용자들은 투명하게 서로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송금 상황을 다 추적할 수가 있는데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시장 점유율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리플은 2020년 3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고 이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성장한 수치다. 이렇게 CRS는 리플의 송금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CRS는 리플렛을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소송을 내면서 리플이 중앙화 시스템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박살낼 수 있는 근거를 의외로 CRS도 제공해 줬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CRS가 연구조사한 내용들이 모두 진실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 입법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는 연구 자료를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찌라시 성격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리서치를 진행한다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리플과 함께 JP모건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JP모건은 지난 2017년에 이른바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을 런칭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링크로 리브랜딩된 IIN은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재미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JP모건이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그러면서 리플과 링크 같은 국경 간 송금은 현행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리플과 유사한 성격의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JP모건이 2017년부터 런칭을 했다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비판과 띄우기를 번갈아가면서 해왔던 JP모건이 유독 리플에 대해선 노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구축해놨던 JP모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JP모건은 국경 간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 기반 토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기본 인프라 개발을 완료했고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없이는 토큰 발행 등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모건이 개발 중인 토큰은 고객의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 것으로 송금이나 결제 등에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P모건도 이렇게 블록체인 영역으로 곧장 아주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JP모건 자체적으로 관련된 고객들, 지사들 사이에 오가는 국제 송금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미래 금융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됐고 JP모건은 리플과 더불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해도 무방할 정도의 기술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JP모건이 리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블록체인 송금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JP모건과 리플을 동등한 경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최고 은행이고 리플은 아직 상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플이 가진 기술력이 워낙 혁신적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종종 리플과 JP모건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상호 운용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 구도는 누구 하나 죽여야 정리가 되는 싸움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운용성을 높여가면서 나름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뒤에 자리한 백업 세력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또 JP모건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만히 볼만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곳은 단연 일본의 SBI 그룹입니다. SBI는 리플의 최대 스폰서이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외부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SBI의 회장이면서 리플 XRP 빠돌이이기도 한 요시타카 기타오 회장은 지난 2019년 아주 흥미로운 멘트를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5년까지 일본의 여러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XRP는 암호화폐들 가운데 최고의 자산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BI의 계열사인 금융정보 서비스 기업 모닝스타의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아예 배당금으로 XRP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100주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100주당 2,500엔 규모의 XRP 토큰을 배당해 왔습니다. 그만큼 SBI와 리플은 아주 끈끈한 관계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충분합니다. 이런 SBI가 이번에는 XRP를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SBI그룹은 국제 송금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SBI 레밋과 SBI 리플 아시아가 제휴를 맺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은행 계좌를 통한 국제 송금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XRP 국제 송금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이 리플레저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송금 결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XRP를 자발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SBI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은행들 계좌가 XRP와 연동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SBI 뒤에 거대 세력급 자본이 하나가 더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BI 홀딩스는 1999년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SBI가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통상 받아들여졌는데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2005년 SBI 그룹에서 빠져나가게 됐고 이때부터는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의 약자로 SBI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06년 가지고 있던 SBI 홀딩스 지분을 완전히 싹 다 매각을 했고 그렇게 대주주로서의 관계성은 표면적으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BI가 일본 은행 시스템 전체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도 소프트뱅크라는 거물의 백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평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보여져온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임팩트 있게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시세를 바라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조만간 1달러 간다, 10달러는 충분히 간다, 100달러도 가능하다, 10,000달러로 설계가 됐다, 별의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재미있는 지점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가격들에 있어서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범위는 대부분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적중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통상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폭등 랠리가 등장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랠리와 맞물려 있어 왔고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전제가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2025년 하반기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감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깔려 있고 여기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관들이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있기 때문에 역대급 반감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크립토 종목의 시세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틸리티적인 관점과 기관들의 채택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 XRP만한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되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까지 버무려지게 된다라면 적어도 전고점 돌파 기대하기에는 $10 이상 정도까지는 2025년 전후 시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XRP 맥스이들의 기대와 전망처럼 $100, $1000, $10,000 가지면 너무너무 아주 많이 행복하겠지만 이건 꼭 현실화되진 않더라도 이 정도 희망회로 돌리는 것은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전략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아주 많이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투자라는 것이 결국 시간을 버텨낸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또한 보상을 위한 치열한 과정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